안녕하세요. 해연유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대안학교들 많이 다니시죠? 대안학교 졸업 후 해외 대학 진학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안학교 졸업 후 해외 대학 진학하기.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변에 비인가 대안학교도 많고 대안국제학교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대안학교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찾아봤더니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학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정의를 내리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공교육에 잘 맞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해외 연수를 갔다든지 해외 유학을 갔다 들어온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정규과정에 따라가기 쉽지 않으니까 대안학교들을 많이 이용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쪽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과는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요. 내신 받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대안학교 진학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 근래에는 그렇지는 않으세요. 특별한 이유는 있죠. 제일 많은 이유는 해외 경험, 유학을 갔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선택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제인 대안학교에서 그 외국 유학 해외 대학교 진학이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정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속된 말로 명문대학교라고 칭하는 NYU 아부다비 풀장학금이라든지 홍콩대학이라든지 홍콩과기대라든지 NUS, NTU까지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는 솔직히 대안학교 다닌다고 하면 이게 약간 선입관들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나오시는 게 너희 애들 대안학교 다닌다며 점점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점점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현재 비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학부모라고 하신다면 오늘 요거 듣고 난 이후에는 그래 우리 아이 비인가 대안학교 다녀 잘 다니고 있어. 너희 아이는 내신 받기도 힘들고 수능에 정신없지 점점점 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고등학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분류 방법은 저희가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고 외국 대학교, 오늘은 좀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서 바라보는 국내 고등학교 분류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분류가 나눠지냐면 일반 공립학교로 나눠집니다. 인가된 공립학교 그 안에는 특목고도 들어가고 자사고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큰 분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여기서 말한 인터내셔널 스쿨은 제주나 키스 판교에 있는 학교들처럼 미국에 본교가 있거나 캐나다 본교가 있는 영국에 본교 있는 학교들이 들어와 있는 학교들 국제학교로 봅니다. 그 두 가지 부류가 있고요. 세 번째 분류는 A레벨을 하는 튜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A레벨 학교로 인식이 가능하고 네 번째는 IB 인증을 받은 학교들로 분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에 말씀드리고 있는 대안학교 즉 미국계 인가학교라 보셔야 됩니다. 왜 미국계 인가학교라 보냐면 대안학교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이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많이 갑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학교는 미국의 와스크 인증이라든지 MSA 인증이라든지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받은 학교들이에요. 여기서 다시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공립학교 시스템만으로는 수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없으니 미국에서는 와스크다, MSA다 이런 인증 제도를 통해서 홈스쿨링도 가능하고요. 50명 미만 한 학년에 실제로 50명 미만인 학교도 무지 많습니다. 물론 명문 학교들도 많고요. 그런 인증 제도를 비인가 고등학교에서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교에 갈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해외 대학교들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을 왜 선발할까요? 왜 선발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 시각에는 홍콩대, 홍콩과기대, 난양공과대학? 거기에 입학했다고 비인가 대안학교를 졸업을 하고? 라고 의문을 가지시죠. 그 시각은 국내에 계신 시각이고 좀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 그들이
비인가 국제학교 아이들을 뽑았잖아요. 왜 뽑았을까요? 정답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대부분 미국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들 입장에선 미국 고등학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NTU 난양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분류가 많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A레벨 보는 로컬 아이들이 지원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우리나라 수능이나 수시 정시로 가듯이 외국인 전형으로 20% 정도를 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전형을 다 모아서 뽑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다시 한번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IB 디플로마 학생들 이쪽 손들고 이쪽으로 모이세요. 물론 모입니다. 원서 일로 나가요. A레벨 한 친구들 인터내셔널 A레벨 했거나 뭐 스리랑카 어디 A레벨 홍콩 A레벨로 모이세요.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 더 세분화되는 부분이 이제 아더스로 묶어요. 뭐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 중국계 고등학교 다 나누지만 NTU 같은 게 거기서 한 번 더 나눠요. 국내만 말씀드리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모이세요 하면 미국 본토에서 졸업한 친구들만 걸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가셔도 사스란 미국계 국제학교가 있고 홍콩, 상하이, 북경, 하노이 가셔도 미국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다 미국계 학교로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원서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나왔죠. 비인가 국제학교라 하면 국내의 분류법인 거고 NTU 입장에서는 혹은 명문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너는 미국계 고등학교 졸업생이야. 그들과 동일한 학력 평가를 할 거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학력 수준, 액티비티, 자소서 다 가지고 와. 이거예요. 거기서 경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들 선발하는 겁니다. 자, 모였다 치자고요. NTU에 미국계 고등학교 애들이 쭉 모였어요. 본토도 오고 뭐 상하이, 북경, 뭐 싱가포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한 번 더 어떻게 분류할까요? 이건 추론입니다.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경험상 생각을 해보니 보통 1000명 이상인 학교들, 좀 규모가 있는 학교들이죠. 따로 가고요. 500명 미만, 100명 미만으로 묶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TU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다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스쿨 프로파일 제출 요소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계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에 한해서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스쿨 프로파일이 뭔지. 그걸 통해서 이 학교의 규모라든지 AP 과목 수라든지 그거 갖고 좀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출하죠. 제출해서 그들과 경쟁을 하니 비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충분히 명문대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인가 국제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의 학력 수준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는 자사고라든지 뭐 명문 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 비해서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SAT라든지 AP라든지 토플 점수라든지 SAT 서브젝트 점수를 가지고 저희 쪽 학생들 줄을 세워봤더니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사고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재작년, 올해부터는 거의 대등하거나 좀 더 대안학교 학생들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반 비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결과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의 인기가 떨어져서 일반적인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올해 저희가 일반고 학생들도 있고요. 자사고 학생들도 있고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요. 비인가 국제학교 다닌다 말씀하시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외국 대학에서는 비인가든 인가든 뭐 상관없이 우린 미국계 고등학교를 인식을 하고 서류 심사 및 입학 심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인가 국제학교 아이들은 어떤 학생들이 진학을 할까요?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 예만 들어드릴게요. 제일 큰 부분은 주재원, 부모님에 따라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 아니면 유럽에 가 있던 친구들이 국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할 때 물론 특혜를 줍니다. 3년 특례라든지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특목고 입학이 가능한데 가면 못 따라가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국내 내신 준비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 고라든지 국제고등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 쪽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그쪽으로 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같은 이유예요. 국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나는 정말 해외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비인가 국제학교로 진학을 하고,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홈스쿨링, 아주 좀 작은 요소긴 하지만 홈스쿨링 제도를 통해서 했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오히려 미국 대학교, 명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왜냐면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준비를 하면서 다니면서 외국 명문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상담을 하나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내신 중심으로 수시 전형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난 이후에 토플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맞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그렇다면 자 보세요. 프로세스는 진행이 됐어요. 미국계 고등학교 인식이 됐어. 원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학력평가 요소 평가를 할까요? 보면 국내랑 거의 비슷해요. 즉 정량평가라 하는 거, 그게 저희가 말한 하드팩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내신, GPA죠. 자 보세요. 비인가 국제학교들은 대부분은 상대평가이기보다는 절대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 내신이 4.0에 보통 3.8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어머님들 말씀하시죠. 아니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이 학생들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려놓고 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3.8, 3.9가 간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오케이, 나쁘지 않은 내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신은 그대로 믿을까요? 대학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이 학교 어떤 학교인지, 이 학교가 몇 명인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TU 같은 경우는 스쿨 프로파일을 제출하라는 거고, 일반 대학교에서는 그래 너 내신 오케이, 좋아, 잘했어. 내가 너의 내신을 믿을 수 없으니 SAT 또는 ACT라는 미국 수학 능력 시험에 준하는 점수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항상 SAT가 붙는 거예요. 3.8 맞는 친구가 SAT 1400점, 1350을 가져가는 거랑 GPA가 4.0 만점에 3.67을 맞는데 이 친구는 SAT 1550이에요. 그러면 GPA 내신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거는 가중치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훨씬 더 객관식 점수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고 대신 내신이 좀 안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신을 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는 AP 시험이에요. 왜? 왠지 아세요? SAT 서브젝트 테스트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물리나 화학, 수학, 경제학 이런 요소들을 평가할 방법이 AP밖에 없습니다. GPA 3.8에 SAT 1500 맞았어요. 오케이, 조학년 끝났어. 근데 너가 엔지니어링을 지원을 했잖아. 그럼 난 너의 수학이라든지 물리 시험의 실력을 알고 싶어. GPA를 들여다보죠. 그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고 3.8 이상 다 A예요. 그럼 진짜 이 학생이 잘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를 AP라는 객관적인 요소로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대학들도 그래? 어쨌든 AP가 피직 C까지, 칼 BC까지 다 5.5 4개 언어까지 붙어있네? 오케이입니다. 왜? 그 학생은 차등할 이유가 없죠. 비인가라고 해서. 그러면 하드팩트 요소, 즉 정량평가 요소로는 이거로 오케이하고 1차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2차로 넘어가겠죠. 우리가 말한 정성평가, 소프트팩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요소일까요? 액티비티, 봉사활동, 에세이, 추천서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대학들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열심히 준비한다면 나쁠 게 없죠.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해외고등학교 같이 병행하는 걸 항상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 1, 2, 3학년 수행평가하면서 오케이 활동은 가능하지만 병행한다? 정말 쉽지 않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수능 열심히 하시거나 수시 공부 열심히 해서 워낙 국내 대학 입시를 끝내놓고 오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란 자체 시험이에요. 이런 부분은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인터뷰가 하드팩트에 올라가는 학교도 있고 소프트 내려 있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결국 인터뷰라는 게 뭐냐면 요즘 트렌드는 그거예요. 인터뷰 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너가 왜 이 학교에 오고 싶어? 왜 우리 학교 오고 싶니?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했니? 그럼 넌 이 학과에 들어온 이유와 그 이후에 졸업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니? 라는 걸 교수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동안 물어볼까요? 기껏 해야 10분에서 20분, 길어야 20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얼마만 함축적으로 보여줄지 연습을 하거나 정보를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뭐 저희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매일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해 주면서 연습을 좀 시킨다라는 거. 자, 요까지가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지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줌상담을 통해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학생에 맞는 진학 컨설팅 플래닝을 기본적으로 짜드릴 예정입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